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극단의 CPU 경쟁이 삼성을 키운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텔과 AMD의 서버 CPU 공개가 있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서버 CPU 경쟁에서도 핵심이 결국 메모리라는 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첫 5나노 서버 칩으로 AMD의 4세대 에픽 CPU인 제노아 CPU의 경우는 처음으로 메모리로 DDR5를 지원하고 인텔 제온 CPU 맥스는 D램 중 최고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탑재됐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치열해지고 있는 프로세서 경쟁에서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CPU 신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흔히 세대가 교체된다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이 쉽게 말해서 이전 공정과는 달리 진화된 공정, 더 첨단화된 공정을 거친 CPU가 신제품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CPU의 성능이 좋아지면 CPU에 맞춰서 메모리의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합니다. 지금 메모리 규격이 CPU 성능 진화에 따라서 DDR4에서 DDR5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바뀌는 진척도가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DDR5가 탑재되는 CPU가 점점 많아지면서 메모리 업그레이드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MD의 경우는 7나노 서버 CPU인 밀란이 3세대 에픽 칩이라면 이번에 나오는 5나노 서버 CPU 칩인 제노아가 4세대 에픽 칩입니다. 특히 이 제노아 CPU가 눈에 띄는 것은 인텔보다 먼저 DDR5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인텔의 경우는 과거 10나노 슈퍼핀 공정으로 불렸던 인텔 7나노로 만든 서버 CPU인 사파이어 레피지 양산이 계속해서 밀려왔는데요. 이 최근에는 내년 1월 중순 양산한다고 인텔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사파이어 레피지가 바로 DDR4와 DDR5를 같이 지원합니다. AMD의 제노아 CPU의 경우는 연말 양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 서버 시장에서 급비치를 올리고 있는 AMD가 인텔 제온 CPU보다 앞서서 DDR5 수요를 흡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서버 CPU 시장의 1위 업체 인텔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텔은 제온 CPU 맥스에 D램의 끝판왕이라는 HBM을 탑재하는데요. 이 제온 CPU 맥스는 지금까지 사파이어 레피지로 불렸던 제품입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사파이어 레피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텔은 이 제온 CPU 맥스에 HBM2E를 탑재하게 되는데요. 이 우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HBM을 알려면 D램, 기존 D램, DDR로 시작되는 기존 D램과 어떤 게 다른지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 D램은 칩을 적층할 때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연결을 와이어로 합니다. 하지만 HBM은 실리콘 간통 전극을 활용한 패키지인 TSB 통로를 통해서 칩 자체에 구멍을 뚫어서 이 전도성 재료인 금속 등으로 채우고 이렇게 만들어진 칩들을 수직으로 연결하면서 적층합니다. 비유하자면 일반 D램의 경우는 이 고층에서 하나하나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라면 HBM은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런 칩 저층 방식의 차이가 바로 메모리가 차지하는 공간에서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일반 D램의 경우는 와이어로 연결하기 때문에 와이어 본딩을 고정할 추가 공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HBM은 이런 추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에 메모리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태블릿, 노트북까지 작고 얇게 만드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간을 덜 잡아먹는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일반 D램과 HBM의 차이는 HBM이 외부로 통하는 통로가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역폭, 밴드위스는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인데요. 이게 일반 D램은 32개에 불과하지만 HBM은 1024까지 가능합니다. 이 32차선과 1024차선을 같이 놓고 비교한다면 어떤 게 처리 속도가 빠를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 HPC, 그리고 AI, 자율주행 시대에는 DDR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린 HBM이 종착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HBM 뒤에 나오는 숫자가 높을수록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른 고사양 제품입니다. 현재 그 HBM, HBM2, HBM2E, HBM3까지 나왔습니다. 인텔의 그 제온 CPU 맥스는 이 중에서 HBM2E를 탑재한다는 것이죠. HBM 중에서도 상당히 고사양 제품입니다. 이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해부터 HBM2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 그 HBM3를 만든다는 얘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AI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 중 하나인 그 엔비디아가 차세대 서버 GPU에 최고 사양의 HBM3를 탑재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하이닉스가 지난 6월부터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그 HBM은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최고 비싼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그 달리 말하면 그 HBM을 원하는 업체들은 그 저렴한 HBM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싸더라도 성능이 탁월한 HBM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격차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HBM이라는 것이죠. 이 삼성은 지난해 그 HBM의 그 프로세서 기능을 가미한 신개념 메모리인 그 HBM 핌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세서에만 너무 부담을 몰아주기보다는 메모리도 같이 연상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프로세싱이 좀 더 빠르게 되게끔 한 제품입니다. HBM 핌에서 보듯이 이 프로세서 경쟁에서 점점 메모리 영역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HBM 핌처럼 메모리 역할을 대신해서 프로세서 역할을 대신해서 일정 부분 수행해주는 메모리로까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리하면 서버 CPU에서 제노아 CPU를 필두로 DDR5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텔은 그 자신의 서버 CPU의 D램의 끝판왕이라는 HBM2E 탑재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세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로세서의 한 세트처럼 딸릴 수밖에 없는 D램도 갈수록 고사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이 얼마 전에는 그 AMD와 인텔의 소비자용 CPU를 비교하는 내용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AMD의 라이젠 7000과 인텔의 랩터 CPU를 비교한 것인데요. 여기서도 CPU 가격 차이를 낳는 요인으로 메모리가 거론됐습니다. 그 AMD의 라이젠 7000이 값비싼 DDR5 메모리만 지원하는 반면 랩터 레이크는 DDR4와 DDR5 이 두 가지 유형의 메모리를 모두 지원한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시장 1위 업체로서 브랜드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품 가격이 최고로 비쌌던 인텔이 AMD보다 싼 신제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진 시장 구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메모리 업체들도 CPU 경쟁과 맞물려서 연쇄적으로 극심한 경쟁에 노출돼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메모리 시장을 보면 D램에서는 프로세서와 역할이 뒤섞인 신개념 메모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낸드는 저층 단수 경쟁 속에 물밑에서는 M&A 시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 배가를 위한 이런 메모리 업체들의 시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